아까 강병규 기자가 방송 시작하면서 브리핑을 통해서 청와대의 왕 행정관이 좀 뭔가 구설에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왕 행정관이 누구냐? 제가 공개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새로운 시대로 가는 화승계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네, 바로 청와대의 탁현민 행정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께 지금 첫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탁현민 행정관, 왕 행정관으로 불리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이 탁현민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오늘 방송 시작되기 조금 전에 알려졌습니다. 어찌된 내용입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사전투표 동료운동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사전투표율이 25%가 넘으면 홍대에서 프리허그 운동을 하겠다라고 맞아요.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탁현민 행정관이 이 2012년 로고송을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줬다라는 그것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선거법상에 지켜야 될 그 절차상의 문제를 위반했다라는 그 점이 하나가 지적됐고요. 네. 그 당시에 이 행사를 주최를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했는지 아니면 외부 업체에서 했는지 여부가 조금 불분명하기는 한데 네. 이런 어떤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피커라든지 무대 설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외부 소위 말하는 협찬을 통해서 탁현민 행정관이 받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아니, 저는요, 뭐 좋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뉴스인데요. 여러 가지 저는 사실 오늘 이 뉴스를 접하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았어요.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시점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먼저 노은지 기자, 이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일단 어떤 입장입니까? 탁현민 행정관 관련해서? 좀 물어봤더니 예.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이 좀 논란이 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특별히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받게 됐으니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이제 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의 직무 수행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약간 뭐 마치 큰일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지금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기소가 된 사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선관위의 경고감이다. 이게 수사 의뢰가 될 정도도 아니었다. 행사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 같은 거다. 그런데 이제서야 불구속 기소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서야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보니까 5월 10일이 대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이 그 기소를 할 수 있는 만료 시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늘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탁현민 행정관이 뭔가 하여튼 잘못을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됐을 텐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5월 6일 날 문재인 당시 후보가 홍대 입구역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문재인 당시 후보 선거 홍보 음성을 배경음악으로 틀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대선 전이고요. 문재인 후보 당시 음성 들어져 있는 배경음악 튼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선거법 자문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 신고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제한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뭔가 굉장히 좀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소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신고된 그 한도 내의 음량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스피커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프리허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음성, 로고 음악을 틀었다라는 그 스피커 절차 위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이었던 그런 어떤 선거 운동을 그 로고송을 틀므로써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 부분은요. 탁현민 행정관이
투표 동료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도 해당 비용을 제공받아서 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좀 불분명한데요. 예. 사실 만약 이 행사 자체를 선거 캠프에서 탁현민 행정관이 주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무대 설비나 협찬받은 것을 탁현민 행정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협조, 예. 그냥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탁현민 행정관이 주최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선거 캠프 바깥에 있던 외부의 다른 행사 주체가 행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검찰에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좀 청와대가 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뉴스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얘기입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이 전병헌 수석이 이제 롯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19대 의원 시절에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한 3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전병헌 수석 오늘 어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과연 정상회담 자리 혹은 공식 행사 자리에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그 기자들의 주목 포인트였는데요. 그랬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어제 이 만찬 행사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악수는 이제 깍듯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정중하게 악수를 했는데요. 이제 만찬장 부분에서 저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박수도 치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표정이 안 좋긴 하네요. 상당히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청와대는 했지만 정무수석은 당사자는 표정 관리가 좀 안 된 모습이어서 네. 좀 많이 고심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의 일정으로 음. 에이펙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단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수석급이 나와서 이제 환송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명단에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간 기자들 육안으로 봤을 때 정무수석이 보이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이어서 좀 설명 좀 해줘요.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이 오늘 이제 그 전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뭐 이러면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저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픽 화면. 자, 강병규 기자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병헌 의원 시절 19대 의원 시절에 보좌관 3명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e스포츠협회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 중에서 보좌진 중에 한 명이 1억 원 정도, 1억 1천억 원, 1억 1천만 원 정도? 예, 1억 조금 넘는 돈. 예, 1억 1천만 원 정도를 이제 횡령을 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의 그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요.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디 갔을까? 바로 그냥 한국 e스포츠협회로 들어갔을까? 혹은 전병헌 정무수석에게로까지 직접 이 돈이 흘러 들어갔을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의문인데 검찰이 이 부분을 지금 규명하려고 추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당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전병헌 현역 의원이 한국 e스포츠협회 회장직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 홈쇼핑이 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의 돈의 후원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보좌진이 지금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억 1천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1억 1천만 원 정도? 1억 9천만 원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변호사. 네.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은 그럼 그 나머지 뭐 그 보좌진한테 간 1억도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1억 9천만 원을 그러면 그 돈은 전병헌 현 정무수석한테 흘러갔을 가능성을 누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검찰도 두 가지 점을 보고 혐의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게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어떤 상관이 없는 업체인데 어떤 특정한 게임과 관련해서 후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금액인 3억 원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을 하게 된 경위 자체가 좀 모호하다. 그러면 이 후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롯데홈쇼핑의 재승인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병헌 의원이 회장 또는 명예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후원금을 낸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이 3억 원을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쓰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캐스파컵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이 게임하는 용도의 대회의 어떤 비용으로 쓰라라고 준 것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회의 어떤 비용으로 썼어야 되는데 당시 상금을 보게 되면 2,500만 원이 상금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영역비로 1억 1천만 원이 나갔던 것을 생각하면 예. 나머지 금액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가? 일회성인 어떤 그 게임의 뭐 운영비라든가 스태프라든가 마케팅비 이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너무나 큰 금액이 조금 비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점을 아마 검찰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전병헌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 게임협회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만들어서 뭐 올해 5월까지도 운영을 했다. 이래서 그렇습니까? 겸직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요.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겸직 허가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까? 국제 e스포츠 연맹은 그 비영리 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겸직 허가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는 법률적인 해석을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면서 한국 e스포츠 협회라는 국내 기구는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거기는 사직을 했고. 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제 저런 발언이 나왔는데 강병규 기자. 네. 물론 이거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 전병헌 당시 의원의 보좌진이 당초에는 3억 원을 지금 받은 의혹인데 3억이 아니라 지금 뭐 10억 원을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이었던 강현구 전 사장의 그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홈쇼핑 이 회사가 재승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게 이 상임위 소속이었던 전병헌 당시 의원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의원 보좌진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너무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본인이 윤 전 비서관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제 10억 원을 협회에 후원금을 낼 것을 요구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10억 원이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3억 원만 내기로 서로 합의를 보고 이 돈을 3억 원을 건네준 거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것이 사실인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증언과 좀 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좀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31일 날 이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의 일입니다. 여명수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청와대 전병헌 수석과 그 보좌진을 게임 농단 세력으로 적발하면서 기억납니다. 예, 상당히 시끄럽게 됐었는데요. 그 대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특정한 법이 통과되고 계속해서 그게 업데이트되거나 컨트롤 불가능한 방향으로 사행화가 많이 그게 컨트롤 불가능한 방식으로 폭주기한처럼 달릴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진 채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MB 정권 때 전병헌 전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요. 그의 이제 지인들이나 또 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문영 전 비서관 그분하고요. 그 사람이 속했던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2년 7개월 동안 겪으면서 이게 가지 말아야 될 방향입니다. 또는 이걸 공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였는데 매번 무시당하거나 이제 다른 판으로 움직였었던 그 문체부 게임과가 있었고요. 이 윤문영 씨나 또는 전 의원님의 뭐 고향 그 동양 뭐 후배라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랑을 하면서 그다음에 각종 음해를 하는 이런 뭐 교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의원 측의 3억 원이 간 시점은 전병헌 의원이 이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입니다. 홈쇼핑을 관장하는 곳이죠. 근데 당시에 그 전병헌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이 롯데 홈쇼핑의 갑질 문제를 막 목소리 높여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한 그 직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롯데 홈쇼핑이 이 전병헌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의 후원금을 보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이제 댓글 사건 은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한 변창훈 검사 얘기인데요. 강병규 기자. 네. 오늘 발인식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5분쯤에 이 발인식이 이제 거행이 됐고요. 동료 검사들이 상당히 많이 좀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장면이 이 장례식장에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변창훈 검사의 사진도 걸려 있었고. 이게 오늘 발인식 모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영정을 들고 유가족들이 오열을 하면서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유족들이 이제 발인식이 아예 끝날 때까지 장지로 이동할 때까지 눈물을 거의 멈출 수 없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검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살려내라 라면서 상당히 이제 오해를 했었고요. 또 검사 측 또 다른 유족은 사실 국정원에 파견간 파견검사가 무슨 죄냐.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인자다라고 이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나서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변창훈 검사 이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 변창훈 검사가 투신해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변 검사 쪽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 다 정부의 명령을 받들어서 수사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뭐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해서 굉장히 뭔가 희생양이 된 것처럼 결국 이 변창훈 검사가 몰려서 사망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검찰 내부도 아주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자, 노은지 기자, 노 기자가 이 변창훈 검사랑 이 기자 시절 지금 예전 출입처 때부터 좀 알고 지내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빈소에 직접 노 기자가 다녀왔죠. 네, 조문을 하러 다녀왔는데 예. 제가 이제 갔을 때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막 다녀간 직후였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좀 들어봤더니 그 장관이 왔을 때 유족들로부터 이게 무슨 적폐청산이냐, 내 남편 살려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화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물어봤더니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의 화환도 도착을 했었는데 예. 그걸 이제 다 치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었고 그리고 내내 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조문을 간 조문객들이 상당히 계속 마음을 아파했는데 네. 일단은 어제까지도 계속 침통한 분위기 그리고 이제 검찰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이 왔을 때는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보낸 화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거꾸로 돌려져 있었다고 하고요. 서훈 국정원장의 조화는 아예 그냥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뭔가 이게 좀 격앙돼 있는 분위기인데 강병규 기자. 네. 이 시점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변창훈 검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상관이지 하실 것 같아요?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강병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인연은 사법연수원 시절로부터 돌아가는데요.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걸쳐서 많은 인맥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도 있습니다. 예,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인데요. 일단 이 사법연수원 23기는 법조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기수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변창훈 검사와 윤석열 검사는 상당히 소문난 가까운 사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좀 늦게 사시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한 9년 9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맏형으로 주변을 챙기는 모습이 보여서 더 훈훈한 사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잘 아실 테고 변창훈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공안통으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사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됐을 때 현장에 찾아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기소 청탁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혐의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던 검사입니다. 아, 예. 자, 그런데 이제 변 검사의 서글픈 운명은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자, 조직이 동기를 갈랐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자,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가 2013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윤석열 당시 서울 특별수사팀장이 임명이 된 다음 자, 이것을 이제 국정원에는 누가 방어를 했냐? 바로 변창훈 지금 현재 당시에는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됐던 변창훈 검사가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국정원 법률보좌관은 사실 국정원에서 보면 법률적인 그런 것을 담당하는 하나의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 직급인데요. 수사가 진행되자 이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방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현안 TF에서 수사를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이 됐던 거죠. 네, 결국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정직 1개월 징계를 오히려 받아야 했습니다. 아,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시간을 흘러서 이제 적폐청산에 칼바람이 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이 된 다음에 이 지난 2013년도에 이 일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변 검사는 당시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예. 결국 변 검사가 투신 자살을 하면서 일주일 새 당시 국정원 현안 TF 소속 검사 2명이나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예. 강병규 기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변창훈 검사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외부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총칼을 겨누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 그럼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나도 그럼 적폐 검사로 찍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시는지요? 일부 의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사, 윤석열 지검장이 맡았던 그 사법방해 수사, 국정원의 현안 TF와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까지 굉장히 분노를 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법률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2013년 그 정권의 외압에 맞서서 네.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검사가 누구보다도 검찰을 도와서 수사를 도와줬어야 되는 검사가 아예 위법하게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러한 어떤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 조직 자체가 굉장히 분노를 냈던 사건이고요. 예.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창호 검사가 자살을 해서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직 내부에서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겠지만 예.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2위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손꼽아 2위로 뽑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아마 조직의 존폐를 걸고 이러한 것에 흔들림 없이 아마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찰의 일부의 목소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의 그 내부망이죠. 내부망에는 애도를 표하는 글이 한 250개 넘게 달려 있다고 하고 검찰 내부적으로는 체육대회 등 연말 행사가 잇따라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변창흠 검사의 투신과 관련해서 뭔가 고민이 많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